클루셉스키가 이날 손흥민에게 단 한 번의 패스도 하지 않은 것은 토트넘의 팀 플레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였습니다. 팀 플레이를 소홀히 하는 선수는 토트넘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흥민은 울버햄튼의 홈구장인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전방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왼쪽에 브레넌 존슨, 오른쪽에 클루셉스키와 함께 공격진을 이루었지만 고립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슈팅 대신 이동성과 측면 이동을 통해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에게 오는 공은 매우 적었고 슈팅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볼터치는 경기 내내 단 36회에 불과했으며 이는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현지 중계진들은 토트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EPL 최고의 슈터에게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다고 분노하면서 토트넘 패배의 원인을 꼬집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경기 후 이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이번 패배의 원인으로 팀 내 탐욕스러운 플레이와 협동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는 코리안 매치로 불리며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토트넘에게는 첼시에게 당한 첫 패배 후 다시 반등을 노려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번의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팀 전술과 전략을 제고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의 팀 플레이와 선수들 간의 협업이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반 2분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토트넘이 경기를 이끌 것처럼 보였으나 울버햄튼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전환 패스는 토트넘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전략은 토트넘의 미드필드와 수비진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에게는 볼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 득점 기회가 거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역습을 시도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에게 볼 전달이 매우 적어 아쉬움을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후반 27분경에는 중앙선 부근에서 클루셉스키에게 정교한 공간 패스를 연결하여 브레넌 존슨이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의 슈팅 시도는 높게 뜨며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43분에는 3명의 수비수 앞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수비수들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상대 수비수들의 거친 플레이는 경기 내내 이어졌고 심판의 부적절한 판정은 경기의 질을 떨어뜨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울버햄튼이 10회 이상의 슈팅을 기록하는 동안 토트넘의 슈팅 수는 1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수비진이 고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손흥민에게도 득점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연속적인 패스 미스는 팀의 전술적 약점을 노출시켰고 경기의 흐름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전술적 개선과 팀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토트넘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내려와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동료들과의 연결을 시도했지만 팀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결국 마테우스 쿠냐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후 오른발 로빙 패스로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뚫었습니다. 이를 파블로 사라비아가 왼발 강슛으로 연결해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 사라비아의 스루 패스를 받은 르미나는 다이어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느린 몸동작과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 탓이라고 해석되었죠. 손흥민은 지난 11라운드 경기와 같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패배로 토트넘은 연패를 기록하게 되었고 수비진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클루셉스키가 한 번도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루셉스키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가치 없는 슈팅을 난사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영국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기회가 전혀 오지 않았다. 이 모습은 작년에 토트넘을 보는 것과 같았다. 클루셉스키가 계속 이런 탐욕스러운 개인 플레이를 추구하면 우승은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의 전술적 조화와 선수들 간의 협업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클루셉스키의 다음 경기 선발 제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클루셉스키 말고 당장 쓸 선수가 없어.
손이가 너무 불쌍해라며 손흥민에 대한 동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스스로 패스를 공급하며 메디슨의 역할을 대신하려 노력했지만 팀의 슈팅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슛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슛을 때려야 하는데 클루셉스키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주장이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는 여전합니다. 축구 팬들은 그를 메시나 호날두와 비견될 만한 선수로 평가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다시 주목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성공이 과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영국 대사 사이먼 스미스는 피 흘려가며 한국을 지켜낸 덕에 손흥민 같은 청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손흥민 선수의 성공이 단순히 축구적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역사에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참전 용사들은 6.25 한국 전쟁 당시 고통 속에 있던 어린 한국 아이들을 떠올리며 시간이 흘러 지금의 한국 젊은이들을 보고 한국이 그 악몽에서 벗어난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과 같은 젊은 세대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한 기업의 특별한 행보가 이를 뒷받침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외 수십 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16개 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로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참전 용사들을 한국에 모시기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이미 에티오피아 현지 참전 용사들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을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칭하며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16개 참전국 전체에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